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라는 말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한 사람의 상상력과 창조력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매혹적이어서 평생 동안 탐험하고 연구해도 도저히 그 끝까지 가닿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의 원작자 톨킨처럼 말이죠. 18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톨킨은 4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서 영국을 기반으로 활약한 소설가입니다. 톨킨은 오늘 저희가 다루는 반지의 제왕을 비롯해서 호빗, 실마릴리온 등의 작품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판타지라는 소설의 장르까지도 만들어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의 대표작이자 출세작인 반지의 제왕의 영화 버전을 발굴해보려고 합니다.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나눠서 3편으로 개봉하게 되는데요. 극장판 기준으로 9시간 20분, 확장판 기준으로는 무려 11시간 30분이라는 장대한 러닝타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영화 보면서 나름의 분석을 한다고 폼 잡다가 고생을 좀 했는데 네. 도저히 저희만의 내공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반지의 제왕을 발굴해 보려 합니다. 일단 그 전에 반지의 제왕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개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도 길 거야. 네,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샤이어라 불리는 지방에 프로도라는 호빗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빗은 키가 1m 안팎밖에 되지 않는 소인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프로도는 삼촌인 빌보 베긴스로부터 범상치 않은 반지 하나를 물려받습니다. 외형만 봤을 때에는 종로 3과 기금속 상가에서 맞췄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풍기는 기운이 아주 음습하고 비밀스러운 이른바 절대 반지의 존재를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삼촌인 빌보 베긴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반지를 끼고 투명 인간이 되어서 평온한 샤이어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법사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이 반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옛날 옛적 악마 사우론이 만든 이 사악한 물건 절대 반지는 스미골이라 불리었던 골룸을 거쳐 빌보의 손에 들어왔지만 결국엔 파괴되어야만 하는 물건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악의 기운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간달프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온순하고 유약하고 평범한 우리의 주인공 프로도에게 이 절대 반지를 운반해서 이 반지가 처음 만들어진 모르도르의 운명의 산 용암에 이 반지를 던져서 그것을 파괴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냥 잘 안 보이게 그냥 숨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절대 반지는 고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숨겨두는 걸로는 결국에는 절대악 사우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혹독한 이 여정을 위해서 여러 종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반지 원정대를 결성하는데요. 우선 프로도와 프로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샘, 그리고 메리와 피핀이라는 호빗 4인방과 마법사 간달프, 그리고 서부의 방랑자이자 왕위의 계승자인 아라곤, 곤도르를 대표하는 보로미르, 요정 대표 레골라스, 그리고 드워프인 김리까지 총 9명이 반지 원정대로 구성됩니다. 3부작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9명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프로도와 샘 2인조는 중간에 골룸이라는 이중인격자 캐릭터, 잠시 반지를 소유했다가 빌보 삼촌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인물과 여정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1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절대 반지와 함께하는 여정이 이어지면서 프로도는 극단적인 신경쇠약과 정신불안을 겪게 됩니다. 특히 샘과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결국 운명의 산에 도달하고 반지를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의 상당 부분은 프로도의 여정을 멀리서 지원하면서 사우론과 전쟁을 치르는 나머지 원정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도 하고 세계관도 워낙 방대하지만 영화 개봉 당시에는 압도적인 컴퓨터 그래픽과 실감나는 전쟁씬, 그리고 레골라스나 아르웬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야말로 판타지스러운 경험을 관객들은 하게 됐었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호우 시절이라고 규정하고 그 시대에 발표된 영화들을 차례차례 발굴해오던 저희 호우 시절은 언젠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작을 한번 제대로 발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터에 오늘 아주 귀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비로소 저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지 원정대가 아니라 발골 원정대를 한번 꾸려봤다고 얘기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발굴은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조선 최고의 이빨이라 소개한 바 있는 진짜 부담스럽겠다. 박대희 선생님께서 네, 오늘 저희의 발굴 여정에 함께 해주실 건데요. 좋습니다. 박대희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의 방송 포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톨킨 원작, 피터 잭슨 연출, 영화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오늘도 새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저희 반지의 제왕이라는 큰 작품을 앞두고 있는데 조셰프님 오늘 저희 게스트를 또 이렇게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녹음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오늘 저희의 이 특급 게스트를 조셰프님께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 계속하는 게 좀 눈치 보이는데 조선 최고의 이빨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네네네. 그 만나봤던 일종의 세객들 네. 세치혀로 네. 떠드시는 분들은 꽤 많이 만나봤는데 네. 제가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자신 있게 네. 저를 감화시켰던 오. 네, 그런 세치어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굉장히 부담돼서 네. 나중에 좀 어워하는 거 아닐까. 지금 되게 그래도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네.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좀 걱정은 되지만 네네. 또 이제 어버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에게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대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의 직장 선배 아, 박대희라고 합니다. 두 분이 직장 동료신 거군요. 네, 뭐 동료가 아, 아니라 뭐 네. 저는 이제 선배님 지나가시면 네.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아, 다 지나가시고 나면 이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정도.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까마득히 선배님이시죠. 까마득히 네. 얼마나 실례지만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아, 3년이나요? 네, 그런 것 치고는 좀 가볍게 저를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다소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뵙는 건 아니고 여의도에서 한번 이제 그 규합하는 자리를 가졌었잖아요. 족발 미팅 했었죠. 네, 그런데 그때도 물론 제가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으신 거예요? 제가 뭐 저 방송반 출신이라서 방송반. 아무래도 뭐 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방송반이라 하시면 고등학교 때 초중고 12년 12년간 방송반. 쭉 방송반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아무런 그런 걸 없이 방송 활동 같은 거 전혀 없이. 지금은 뭐 너무 아까운 우리 그렇죠. 아닌가요? 야인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너무나 저희가 뭔가 저희한테 제대로 걸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편해지면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다소 애들로. 워낙 지금 조쿠나 씨가 깔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 상당히 이렇게 하면은 활약하기 힘들죠 사실은. 네. 정말. 근데 벌써 약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너무 기대는 사실 많이 돼요. 도입부터 그리고 조 셰프님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뭐 최고 이런 수식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사실. 게다가 직장 동료라는 거는 이건 사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직장 동료를 예를 들어서 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직장 동료랑 같이 이런 걸 녹음할 일은 정말 3번 정도 다시 태어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조심스럽네요. 아니 왜 보통 그렇죠. 보통은 예. 그런데 그래도 조쿠나 셰프가 이렇게 딱 네. 직장에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두 분은 평일에도 보고 주말에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6일 연속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토요일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는데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함께 녹음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오늘 이 방송에 좀 그래도 임하는 각오랄까. 지금 방송 되게 오랜만이신 거잖아요. 뭐 저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네. 약 20여 년 만에 지금 처음 마이크 앞에 앉았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더럽게 오래됐네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저는 사실 그 두 분만큼 이렇게 영화에 조예가 깊고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네. 워낙 좋아해서 우리 또 직장 후배 조쿠나님이 아, 또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네. 이번에 한번
뭐 작은 미력한 도움이라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해서 좀 참여를 했고요. 사실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좀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질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 라디오가 95.9 같은 좀 느낌이 나죠. 95.9요? MBC 라디오? 91.9나 89.1은 아닌 것 아, 같고 95.9가 어떤 라디오? 그냥 MBC 별밤인데 그래도 93.1이 아닌 게 어디예요? 93.1을 어디? 클래식. 그건 정말 딱 공명만 소개해주는 그 방송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클래식은 3명 다 아무도 안 어울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헤드셋 쓰고 계신 모습이 누구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냐면 델리 스파이스의 윤준호 씨 혹시 기억나세요? 알죠. 그 베이스 우리 베이스 조선 최고의 네, 베이시스트잖아요. 네. 그분의 어떤 목소리와 선글라스까지 끼시면 딱 그 느낌이에요. 조선 최고라는 표현은 적당히 하지 말란 말은 안 해.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네.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워낙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이렇게 그 나와주신 아까 되게 겸손하게 말씀 주셨지만 저희로서는 의지가 많이 되는 지식 수준을 갖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반지의 제왕의 그 설정 세계관상의 그 지도를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제 두 분이 무슨 질문을 던지실지 몰라서 세상에. 또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톨킨의 골수 팬들을 이렇게 톨키니스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박대희 선생님도 톨키니스트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사실 거기에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톨킨의 작품들을 좀 좋아하고 그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그 정도. 또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조금 나는 톨키니스트야라고 거창하게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 그분들에 못 미쳐서 조금 그렇게 하기엔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톨키니스트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이 톨킨 작품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은데요. 일단 이 세계의 치밀함. 맞아. 이 치밀함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사실 저도 글을 쓰고 싶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이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단 경외심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경외심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조금 무거운 주제들도 이 작품에 많이 녹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오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이 작품을 높게 보고 있고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 쓰는 것도 관심 많으시고 하다는 점에서 약간 또 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과이긴 분명하죠. 그렇죠. 조시프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하고 냄새를 맡고 오늘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직장 동료인데 섭외를 하기까지는 되게 고민을 그쵸, 했었죠. 당연한 정말 되게 그러니까 두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 다 되게 큰 결심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우선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었고 그쵸.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니까 최소한 내가 좀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 부담을 덜 수 있겠다. 묻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이 진짜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매니아들이 한없이 매니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슨 사전을 여기다가 뭐 일종의 파회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아요 그런 컨텐츠는. 중간에 있는 어디쯤에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데이 선배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선배를 좀 평가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원래 그런 거죠. 좀 긴장이 돼서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조금 편안해지면 약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저희 오늘만큼은 이게 뭐 같은 발골 원정대 동료로서 저희 한 3시간 정도 녹음을 할 건데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에피부터 그러면 좀 해볼까요? 다음 에피소드부터 그러면 본격적인 발골 원정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